1월 2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종목별 증권사 누적 창구 순위입니다. 먼저 매수 쪽을 보게 되면 메릴린치, NH 신영, 메린츠, BNP 파리바, JP모간, BNK, UBS입니다. JP모건이 들어오면 또한 밀 확률이 높겠죠. 12월 24일부터 1월 23일까지입니다. 다만 JP모건의 순매수량은 22,000주 크지 않아요. 자, 매도 순위를 보게 되면 미래에셋, 모건스탠리, 유진, DB, 맥쿼리, 하이, 다올, 노무라, 하나, 이베스트, 한국, 삼성, 골드만, 키움, HSBC. 자,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수급이 꼬여있다는 걸 한눈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건스탠리의 순 매도량을 보게 되면 5만 주예요. 매도량이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 14,000주, 삼성 만주, 그리고 맥쿼리 25,000주, DB 37,000주, 미래에셋 55,000주, 메릴린치에서는 그나마 12만주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2위부터 10위까지 보게 되면 3만주, 3만주, 2만주, 28,000주, 26,000주. 그다지 수급이 꼬여있고 수급의 량은 많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고 계십니다. 요게 한 달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시계추를 훌쩍 앞당겨 보시죠. 10월도 꼬여 있고요. 11월도 꼬여 있고요. 그쵸? 수급이 좀 꼬여 있죠? 자, 그리고 9월도 그렇습니다. 다만 9월에서는 이제 매수량의 왜곡기가 집중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포진돼요. 자, 다시 한번. 자, 11월 보게 되면 매도의 CT, 모건스탠리, 골드만, UBS, 노무라, 맥쿼리, 왜곡기가 다량의 그래도 7위부터 15위에 포진돼 있죠. 그쵸? 그리고 매수의 메릴린치, JP모간, CS, 신한, 한국, BNP 파리바, 키움이 2위예요. 수급이 좀 꼬여있다. 11월까지도 10월까지도 정확한 흐름은 보이지 않다가 딱 보게 되면 9월부터 어느 정도 수급이 돌아나가는 게 보이죠. 왜곡계로 매수가 돌아나간다. 자, 이게 시계추를 한번 8월로 돌려볼게요. 8월로 돌리면 6개 창구가 들어오게 되죠. 자, 7월로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9개 창구가 들어옵니다. 7월 24일부터 1월 23일까지 외국계로 무려 300만 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릴린치, JP모간, HSBC, 모건스탠리, 다이와, CS, CT, UBS, BNP 파리바 무려 300만 주. 매도량도 약 300만 주입니다. 골드만은 떠나갔다는 게 보여지시죠? 골드만. 자, 1위에요. 매도 68만 주. DB 52만 주. 미래에셋, 삼성, KB, 유진, 키움 떠나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외국계로 개인의 물량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걸 큰 그림에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종목별 증권사 순위에 더해서 수급을 보고 가시죠. 한 달 기준 수급이 꼬여있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외국계 창구가 64,000주, 개인이 54,000주 순매수, 기간이 11만 주 순매도입니다. 수급이 꼬여있어요. 완전히 3대 주체가 주인공이 없습니다. 자, 시계추를 땡겨 보겠습니다. 11월로 보게 되면 드디어 34만 4천주에서 28만 9천주, 6만 주. 자, 개인의 34만 주가 순매도. 요게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간은 보합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방향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드디어 개인의 70만 주가 외국인으로 20만 주. 기간으로 53만 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9월 개인의 150만 주가 기간으로 100만 주, 외국인으로 약 60만 주. 자, 아까 종목별 증권사 순위 창구와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8월 기준점, 7월 기준점부터 해서 명백히 넘어가고 있었죠. 개인의 160만 주가 외국인으로 100만 주, 기간으로 65만 주. 자, 7월로 가게 되면 드디어 종목별 증권사 순위 창구와 거의 동일해집니다. 외국계로 1위부터 7위, 8위, 6위까지 완전히 넘어갔었죠. 개인의 280만 주가 약 290만 주예요. 288만 주. 이게 외국인으로 150만 주. 기간으로 140만 주 넘어가고 있다. 7월 23일부터 1월 23일까지. 자, 6월까지 보게 되면 약 500만 주예요. 490만 주가 외국인으로 200만 주, 기간으로 300만 주. 이중 연기금은 220만 주입니다. 자, 5월로 보게 되면 드디어 600만 주가 넘어가요. 대략 620만 주가 외국인으로 280만 주, 기간으로 310만 주. 이중 연기금은 225만 주. 4월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의 물량이 더 늘어납니다. 640만 주가 기간으로 310만 주,
외국인으로 290만 주, 연계금은 200만 주. 이게 종목별 증권사 순위 창구 화면과 수급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개인의 엄청난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의 월봉으로 보시죠. 4월 기준이죠. 이때예요. 4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월, 4월, 5월 이때죠. 4월 기준으로부터 해서 대략 한 16만 원대, 그리고 5월 달에는 엄청나게 밀렸어요. 13만 원대까지 밀렸죠. 그리고 아래 꼴을 달고 그들이 들어옵니다. 쩐주애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은 떠나간다는 거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으로서 종목별 증권 창구 순위로서 개인의 물량이 넘어갔고 주가는 바닥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죠. 자, 그럼 실적을 확인해 보시죠. 실적은 2조 4천억, 영업이익은 7,600억, 당기순이익은 6,200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지금 추정치로 예측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은 성장을 했어요. 조금 2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정체가 되었어요. 성장폭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정도면은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정체된 걸로 보겠죠. 약 2년 가까이. 그쵸? 자, 그러면 매출액이 2023년도에 3조 기준점, 영업이익이 1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당기순이익도 여기서 플러스가 된다면, 따라온다면, 자, 그들은 알고 있겠죠. 우리의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이제 배그젤맥까지 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확장을 지속해 나가죠. 램시마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램시마 SC가 먼저 유럽에서 찍혀 나가겠죠. 그리고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승인받는 원년입니다. 판매는 2024년부터, 유플라이마는 7월부터 뻗어 나가겠죠. 숫자가 따라온다면,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라는 부분이 아일리어와 스텔라를 기준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면, 제품이 6개라서 늘어났죠. 이미 24개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큰 그림이고요. 2023년만 바라보시죠. 물론 2024년도도 더 좋습니다. 다만 이들은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수급으로 모아가고 있다. 실적이 찍히면 어떻게 되죠? 2017년도부터 14년도까지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코스피 상정 이전이 더해져였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정체와 매크로 증시의 박살, 미국 금리 인상 사회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와 박살과 셀트리온 실적이 정체가 되었습니다. 1공장 증설 5만에서 10만 리터까지 겹쳐지게 되었고, 램시마가 미국에서 사보험사의 등재가 늦게 되었죠. 자, 그래서 빠그러집니다. 주가 또한 13만원, 14만원대를 박박 기었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이 더해졌지만 결국 투룩시마의 성장과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폭발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또한 따라왔죠. 그리고 나서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이 터졌지만은 이미 중요한 건 실적에 대한 2년 연속에 대한 정체로 인해서 주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쵸? 자, 귀에 꽂히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2020년도에 실적에 대한 폭증이 없었어요. 이때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실적의 성장이었다. 요게 막대기에서 나오죠. 2021년도 실적이 정체가 됐고 2022년도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정체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2023년도에 증명해낸다면, 이 기반 위에 3, 4병이 전해진다면, 자, 그러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는 코스피 상장 이전, 이때는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그러나 실적 파이가 정체가 되면서 결국 실적이 정체가 되면서 성장 프리미엄을 받다가 꺾이게 되죠. 여기가 공매도가 중심이 있으면서 현재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들은 알고 있기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자, 실적이 성장되면 여기를 차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뚫을 겁니다.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저는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스피 상장 이전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이때는 3, 4병 모멘텀이 더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4년의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고점 돌파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개인이 달려들면서 슈팅이 나오겠죠. 그쵸? 우리가 기다려야 될 첫 번째 1차 목표 지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셀트리온의 미래는 무척 밝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주가로 실적으로서 증명해내야 되겠죠. 그쵸? 흔들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